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08년도에 나왔는데 제 기억은 2009년도 같습니다. 한참 고 최진실 씨를 비롯하여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인사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 국내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채널에서 그 우울증에 대한 강의가 특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 스님께서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우울증은 제가 미리 답을 미리 해놨네. 이런 세상에 그냥 우울증은 뇌모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들어갔냐? 뭐예요? 마음. 그쵸?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틀렸어요. 뭐냐? 우울증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마음을 뭘로 봤냐면은, 마음은 뇌의 전기학적 작용. 뇌가 죽으면 마음도 죽는다. 그래서 마음은 뇌에서 발생하는 2차적 산물이다. 말이 너무 길어요. 이걸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뇌의 작용이다. 마음도 뭐예요? 결국은 뇌의 2차적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당장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도 다르죠. 전통적 불교의 관점은 뭐냐? 뇌는 마음의 흔적이다. 특히 초기 불교에서 설명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고로 우울증은 뇌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이 좀 상반된 견해예요. 지금 뇌과학 파트에서, 신경과학 파트에서 반드시 이 이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뇌과학에서도 명상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 불교하고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겼어. 그게 우울증이 됐든 불안이 됐든 뭔가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뭐예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뭘 해야 돼? 뇌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호르몬 주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지. 마음을 바꿔야 되는. 마음을 바꿔서 뇌를 바꿀 거냐? 아니면 반대로 뇌를 바꿔서 마음을 바꿀 거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지금 오늘날에 어째서 명상과 뇌과학이 만나게 된 가장 큰 실용적인 목적이라 그럴 때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세계적인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 또 정신치료자한테 끊임없이 제기했던 분이 달라이 라마세요.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나, 이런 주제를 던진 거죠. 근데 그게 2005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신경과학자들 한 500명이가 모인 워크숍에 달라이 라마 특강을 거기 어떤 분, 거기 관련된 분들이 초대하려고 그랬을 때 대다수가 반대했어요. 종교인이 무슨 우리 이런 과학에 와서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근데 이제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 달라이 라마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전이 됐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은 BBS나 BTN에서 아마 이 관련된 토론이나 공부도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고전이 됐는데 초기에는 이게 신경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뇌의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뇌의 세포라는 건 한 번 형성되면, 일정 어릴 때 형성되면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못 바꾼다는 게 그 전통적 관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명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마음 수행을 통해서 뇌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 잘 아는 MRI 사진 있죠. 뇌 사진, 뇌 영상 촬영,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사실 오늘날에 이 명상 붐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절대적 역할을 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자체도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만, 불교가 인과나 인연을 기본의 핵심이 중요한 가르침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불교를 하면서 과학 파트,
지금 모르면 안 될 형편이 됐어요. 바로 이 내각 영역하고 서양의 정신치료와 불교가 함께 만나면서 명상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열어왔기 때문인데, 여기까지 하고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좀 다음 걸 볼게요. 그럼 불교에서는 마음은 내의 hin적이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제가 지금 막 설명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말로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보셨죠? 여러분도 갓난 아기 시절이 있었을 거고, 자, 우리가 갓난 아기라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아기 시절에 아기가 그냥 나왔어. 그러면 아기가 내가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으로 이렇게 막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많이 행동으로나 말로든 신구이 삼업을 많이 아직 짓지 않는 단계에서 그냥 백지 상태처럼 있다가 하나씩 현실에 접하면서 뭐예요? 처음에는 아기는 아마 그냥 이렇게 이불 안에 누워 있으면 엄마가 맨 처음에 젖병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자기가 배고프기 전에 보통 엄마가 아기 때 미리 예상해서 다 갖다 주고, 아기는 심지어 엄마의 존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젖병도 자기가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나르시즘의 자아도취의 기원입니다. 출발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엄마도 일이 있으니까 아기가 배고프거나 필요한 시절에 제때 안 갖다 주면 그때 울어도 안 되고, 어느 시점 되면 뭔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할 때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서 내게 제공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몸으로 익혀가는 거죠. 아기가. 아무튼 자, 근데 아기 때 이런 상태에서 점점 뭐예요? 아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는 행동이든지 아니면 웃는 행동이든지 뭔가를 점점 해가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뇌에 하나의 그 신경 통로가 형성된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감정을 갖게 되면 그쪽이 뭐예요? 더 발달된다. 그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수영을 하든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하든 뭔가를 하든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때요? 오른손을 많이 쓰면 피아노를 치든 많이 쓰면 오른손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발달될 거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화를 자주 냈다면 뭐예요? 그만큼 내 뇌의 구조에서는 화를 자주 내는 그 통로가 더 발달될 거다. 근데 그리고 자주 안 쓰는 통로는 어때요? 신경은 그냥 죽을 거고, 그리고 점점 자주 쓰게 되면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형성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자동으로 무의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렇게 패턴으로 막 굳어지고 형성된 걸 우리는 보통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이라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냐? 이거를 불교에서는 정말 설명 잘 해놨어요. 이거 보이죠? 이 비유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제가 그냥 찾다 보니 찾아왔는데, 평원을 지나가는 마차의 행로, 이 평원 있죠? 아무도 안 지나갔어. 그런데 마차가 이제 마차가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고 같은 길 계속 가죠. 어떤 데는 바위는 피해가고 돌이 있거나 호수가 있으면 피해가고, 그럼 길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자주 가게 되면 그 길이 점점 닦이죠. 그래서 마차의 흔적처럼 우리의 뇌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마차 점점 가게 되면 이런 길이 생기고 또 더 많이 가고, 이건 조금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거지, 이건 저걸로 닦은 거죠. 아스팔트 딴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내놓은 건 뭐냐, 이렇게 점점 길이 닦이면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전자동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업행이라 해요. 업액이네. 그 수만 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같은 생각 반복하거나 같은 감정을 계속 갖게 되면 이렇게 전자동으로 내가 순식간에 그 비슷한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그게 그냥 표출된다.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 성격이 된다. 마음은 습관에 의해 강요될 때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해왔던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돼서 그게 전자동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것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화를 안 내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냥 화가 불쑥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내가 심하게 모질게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관계를 망치게 하고 또 내 자신의 개념도 상당히 안 좋게 만들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왜?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이전에 업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조건만 맞으면. 다른 조건이 없어도 내부에서 혼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뜻이냐? 삶의 습관적인 반응이 고통을 만든다. 다른 상황에서 아닌 상황에서도 내가 오해하고도 전문적 용어로 또 투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어하면서 아닌 상황에서 불쑥불쑥 뛰쳐나와서 그것이 관계를 굉장히 힘겹게 만들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망치게 해요. 어떤 습관이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뭐 맨날 느끼면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보셨어요? 네, 저기 경전에 상유타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요. 정말로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애착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불편하고 혐오감이 싫은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저항하죠. 당연해요. 사라지는 것을 붙잡거나 다가온 것을 피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그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근데 이면에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부터도 계속 끝없이 쌓였다. 전생은 그만두고 현생에서조차도 뭐예요? 내게 즐거움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애착하고 뭔가 불편을 주고 내가 예상치 않는 거 기대하지 않은 걸 주면 밀어내고 저항하고 혐오해 왔다. 그런 습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습관이 뭐 어떻다는 거냐? 이래. 애착, 저항, 붙잡거나 피하는 필자적 이런 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자신과 타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 습관이 어떻다는 거냐인데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타자를 힘겹게 한다. 왜? 서로 다른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습관도 똑같으면 뭐 문제도 없겠지. 다 같이 짝짝꿍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니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뭐 그래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도반이 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한참 지나면 저 인간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슬퍼지고 또 뭐예요? 미움이 생기고 또 좌절, 실망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습관이 문제가 되냐 했을 때 결국은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습관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란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은 뭐예요? 고통을 유발하는,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일반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습관을 바꾸는 거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며 행동의 습관,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습관들, 진짜 내 뜻은 그게 아니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틱틱거리거나 좀 기분 나쁘게 말할 때 있죠. 속은 그게 아닌데. 그래 놓고 상대가 또 기분 나쁘게 반응하면 어때요? 역으로 내가 상처받아. 그런 거 많죠.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뭔가 강한 에너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습관 때문에. 자동화된 오랜 시간 업의 형성된 것 때문이다. 굳어진 습관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습관을. 먼지를 아까 그 마차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근데 우리가 평원이 이미 길이 잘 닦여 있는데 그 길로 가기가 쉽지. 내가 안 닦아놓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수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수십 년 아주 긴 세월 전생에 그렇게 세세생생 닦은 걸 내가 지금 좋은 마음 한번 먹고 몇 번 앉아서 집중수행도 해보고 뭐 교리 공부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좌절을 할 일은 아니에요. 이미 너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 이 습관이 내 뇌에도 깊이 파이고
길이 엄청 나가지고 뭐 8차선 도로처럼 이게 찍찍 나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익숙해 있구나. 익숙하지 않는 것을 내가 습관을 바꾸려니 참 힘들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죠. 뇌에 새겨지기까지 했다. 부처님 그거를 마차가 모래 위를 지나가는 거, 물 위를 지나가는 거, 바위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내 습관이 물 위에 새겨졌냐, 모래 위에 새겨졌냐, 바위 위에 새겨졌냐에 따라서 내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들어야 할 시간도 다른 거죠. 노력의 정도나 수행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시간 양이 더 많다면 노력도 더 크게 해야 된다. 아예 바위에 새겨졌다면. 그러니까 한 마음 내려놓고 그냥 꾸준하게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수행을 막 당장에 무슨 전투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빨리 지치고 빨리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새겨진 걸 우리는 패턴이라고 그래요. 행동 패턴, 심리, 정신 패턴, 심적 패턴. 이 학습된 행동, 이 행동 패턴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행동 패턴의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미리 조금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 변화, 뇌의 변화로 가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했는데 마음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 원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력. 첫 번째 뭐냐? 보리심이라 다른 말로 보리심을 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쉬운 보리심 하면 뭐 내가 깨달으면 마음을 낸다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예요. 그냥 습관을 바꾼다. 아주 작게 일상에서 내 작은 습관 하나씩을 바꾸는다 이거죠.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던 거 그거 그냥 내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지 하고 이런 의지를 내는 거.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든 그냥 성장으로 가는 길이든 인간관계를 내가 좀 좋게 하든 뭔가에서 제1의 출발점은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고로 뇌과학에서는 이걸 형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연구했을 때 그게 2005년도에 나왔었는데요. 그 하버드 의대에서 사라 라자르라는 사람이 이 연구하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그러면 그게 완전히 뇌까지 완전히 굳어지고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만 시간 그래. 만 시간이다. 뭐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통 뭐 하루 한 40분. 자, 만 시간 하면 하루 8시간 내가 한 3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에 그리고 3년 뭐요 정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이미 어디까지 바뀌었다? 뇌까지도 변화했다. 그런데 뭐 지금의 연구들은요 40분씩 하루 40분 해서 8주 지난 뒤에 내 사진 찍어봐도 벌써 내 사진이 바뀌었더라 이 정서 상태나 인지나 심리 상태 이렇게 관장하는 전두엽 파트가 바뀌었다 이런 뭐 연구들은 인터넷 뒤지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정도 그거 말고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도 그냥 한번 내가 소리 지를 거 아니면 화낼 거 한번 덜 화내고 그냥 내가 알아차리고 그냥 한번 그 순간에 웃음으로 바꾸는다든지 뭐 다른 걸로 바꾸기만 해도 사실 우리 주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는데 그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행동의 패턴의 변화는 그 패턴을 반복하거나 강화하지 않으면 된다. 키가 뭐가 있냐니까 같은 행동을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해로움을 준다,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그냥 뭐예요? 같은 행동 반복하지 않으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심플한 얘기예요. 뭐 그 거창하고 무슨 뭐 심오하고 그런 걸 막 우리는 공부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안 웃고 싶을 때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 생각하고 내 기분 생각해서 그냥 웃어주는 거. 그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자, 패턴을 강화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뭐요? 동시에 새로운 흔적을 새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마치 마차가 지나갈 때 새로운 길, 내가 이전에 지나갔던 그 길을 지나가니까 그 통로가 항상 나에게 괴로움을 주더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더라. 내가 기쁘지 않더라. 그럼 뭐예요? 그 길 가지 말아야지. 딴 길을 가면 된다. 뭔가 이 길을 가는 건 항상 내가 알아. 뭔가 좋지 않고 찜찜한데도 뭐예요? 그냥 우린 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안 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력.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보리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길,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이제는 신경 가소성 넘어가고. 자, 어떻게 그럼 내 안에 새로운 그 길을 형성해 갈 거냐, 통로를 만들 거냐 했을 때 그 최고의 수단 방법을 명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명상에는 무수히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 명상 그냥 통틀어서 그게 뭐 사마다가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선이 됐든 뭐 하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그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 근데 그러면 명상에 그러면은 그런 모든 종류의 다양한 명상이 있는데 그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적응된 습관을, 고통을 유발하는 습관을, 갈등을 유발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해로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관계의 습관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다 이 말이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예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는다. 그게 이제 어려운 말,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불교 심리학에 굉장히 좀 심화 정도 됐을 때 나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오온 중에서 뭐죠? 색수상행 중에서 행이다. 아까 마차는 의식이라 그래서 식. 그런데 마차를 끄는 게 뭐다? 행이다. 바로 색수상행식 중에 그 행에 바로 의지작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지나 의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이 기능인데, 또 요 말도 굉장히 마음챙김, 의식적인 자각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의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냥 마음챙김을 전체적으로 어떤 명상이 됐든 간에 그 안에 기본은 뭐냐? 자각하는 거, 알아차림이 들어있다. 모든 명상 무슨 종류가 됐든 간에요. 거기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라 그래야 될까? 작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업은, 습관은 완전히 하도 반복해서 많이 해갖고 아예 무의식적이고 전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냥 무의식적이고 전 자동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그 습관을 우리가 바꾸려면 무의식을 의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거를 우리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획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소리는 질렀어 이미. 째려봤고 말은 벌써 튀어냈고 이런 식이네.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벌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 세밀하게 일어날 때 불편감, 몸에서 일어나는 불편감, 또 감정이 뭐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 뭐 이런 나쁜 의도가 생겨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다 그 과정을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나중에 그냥 보니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쓱 지나가서 내가 벌써 신구의 삼업으로 그냥 행동한 상태로 나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 공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닌 거죠.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런 미세하고 섬세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부터 느낌, 감정 이런 걸 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 다른 부분이나 우리가 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뭐 아리아식이라든지 뭐 이런 감각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인데요.
만화식도 무의식인데 감정은 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가 나거나 질투를 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게 이러면 이런 심리 상태는 사실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무 습관적이고 오래되면요, 만성이 되면 내가 못 알아차려요, 그 심리 상태도.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런 상태부터 내가 알아차리면서 자각해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마차의 흔적이 평온 위에 새겨진다. 우리의 행동,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행동들은, 신체적인 행동은 다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뇌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누구나 평온을 응시하기만 하면 마차가 지나간 자취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평온에 새겨진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평온을 보면 어때요? 마차 지나가는 거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통로를, 우리 몸에 새겨진 거, 마음에 새겨진 거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 그 새겨지는 통로, 지나간 통로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봐야 통로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념처라고 들어보셨죠? 신수심법.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처음 출발이 어디예요? 몸.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념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걸 먼저 알고 그 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수했죠. 수.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 느낌이에요. 영어로 body sense, body felt라 그러는 건데 바로 이 수가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있는 접합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서 더 수에서 더 멀리 뭐예요? 색깔 칠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관념이나 이점의 경험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내 몸과 별도의 어떤 감정 상태는 가버려요. 그럼 이제 난 몸은 이제 완전히 아무 생각, 심리적 형태, 심리적 질로 가버린다는 정신적 특질로. 그럴 때 이게 body sense, body feeling, 그러니까 이 몸과 정신 상태를 연결하고 있는 그 접점이 feeling의 형태다. 여기까지 하고 저 혼자서 너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벌써 뭐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래도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아직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제를 명상으로 넘어가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만약에 누군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오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착각하고 있구나 해서 아니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몇십 년을 잘하는 굉장히 그런 명상의 스승들도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앉아 있으면 망상 떠오르고 네, 그 누구나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해요. 우리는 단 몇 초 굉장히 짧은 순간에도 그게 되기만 하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일어나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단 몇 초, 0점 몇 초가 돼도. 근데 보통 우리는 느꼈을 때는 계속 마음이 또 돌아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 왜 그러냐? 이제 내과학에서 밝혀놓은 게 디폴 모드 네트워크라고요. 불이행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 뇌의 부위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뇌의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면서 요 영역에 불이행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요. 디폴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이 뇌의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에 고도로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게 활성화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일에 하고 있을 때조차도 완전히 집중이 잘 안 돼서 거의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자기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굉장한 도인에 들 경지에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왜 병이 드냐? 오히려 그래서 뭔가 나아가 친구라도 만나고 뭐 하다못해 친구 흉이라도 보고 같이 싫어하면서도 어울려야지. 싫어하니까 나가봤자 나는 쓸데없는 소리만 해 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어때요? 나중에 우울해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든 이 구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나 몸 쓰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간에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 진화 과정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작동하게 몸이나 마음을 쓰게 작동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작동하는 걸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뭐예요? 할 일 없으면 마음이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떠올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미래로 또 가. 미래에 가갖고 또 미래에 내가 뭔가 예측을 하고 싶으면 뭔가 일어나냐 아니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면서 미래를 가가지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로 가면 어때요?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거기서 온갖 감정을 일으키고 또 뭐예요? 또 금방 순식간에 미래에 가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 온갖 감정이라 막 마음이 파도를 친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이 잘 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역으로 또 패턴을 바꿔야 되냐, 습관적 패턴을 바꿔야 되냐면은 그냥 원래 이건 어때요? 과거로 미래로 가는 건 뭐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잘 돌보려고 그런 것이 진화적으로 형성이 된 건데 이게 지금은 너무 심해졌다니까요. 하나의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좀 마음이 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쉬는 노력. 그래서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누구나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건 오랫동안에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서 앉아있으면 끊임없이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명상 중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 안 하려고 막 안 되는 상황을 내가 힘들어하거나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더 힘들고 집중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이 떠돌 때 마음이 떠도는구나 하고서는 얼른 호흡으로 돌아오든가 단전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무슨 간세보살님을 외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이 어린애를 데리고 갓난쟁이가 지금 막 아장아장 걸어가요. 그럼 아장아장 걸어가면 갓난애가 갑자기 이리도 가고 왜 그 애완동물 데려가도 왜 강아지가 막 이게 옆길로 막 빠지잖아요. 그렇게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가이한테 막 붙잡아가 때리나요? 아니면 강아지를 걷어 차냐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나요? 얼른 이리 가야지. 거기로 가면 돼.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아기 그러면은 가볍게 어떻게 하죠? 아기야 하면서 이렇게 여기로 가요. 근데 아기가 안아주려고 하면 안 앉히잖아요. 제가 걸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갈 때 골로 가려 그러면 또 위험한 찾길로 가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명상 중에 내가 온갖 잡념이 떠들면 에휴, 한심하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어쩌구나가 아니라, 여지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가 아니라, 마치 갓난 어린아이를 이렇게 길로 데려오듯이 부드럽게, 또 이렇게 떠도는구나, 알아차리시고, 그렇게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판단을 하시면 안 돼. 집중이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집중이 안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집중이 안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래요. 누구나 그러고. 아무리 오래 했었어도요.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습관이 아주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명상이란 거는 때로는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새 긍정심리학 이런 거 좋게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우리는 또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잘된 것보다는 못된 거를 더 많이 주의를 집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백화점 득 간대 가다가 다 친절하고 좋았는데 어느 한 집에서 여러분들 불친절해봐요. 아홉 군데 다 친절했는데 한 군데서 불친절했으면 여러분 뭘 기억 더 오래 하시죠? 불친절했던 그 점을 오래 기억하고 친구한테 욕하고 말하게 되죠. 또 아니면 친구가 10가지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거 말했으면 어때요? 좋았던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빴던 걸 두고두고 곱씹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오래 담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계산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이라서가 아니라
생존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방어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습관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데 신경을 쓰는 마음을 긍정적인데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는데 친절한 마음, 그게 자유명상이죠. 또 연민심, 자비심,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서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좋게 보기보다는 나쁘게 보는 습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습관이 우리는 길러져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 더 익숙해 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